오후 1시 27분 이정훈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세계적인 문제에 별로 개입하지 못하죠. 아는 게 없으니까. 근데 기껏 국제 문제에 개입한다는 것이 이스라엘 군인들이 팔레스타인 어린이를 학대했다라는 걸 들고 나왔습니다. 위안부 학대와 뭐가 다르냐? 기껏 한다는 게. 아니 테헤란에서 민주시위 났을 때는 입도 뻥긋 못하고 해수부 공무원이 처참하게 살해됐을 때도 찍소리도 못하고 천안함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자기도 방법이 없다고 하는 양반이 멀거먼 이스라엘에서 있었던 팔레스타인 어린이 학대 사건인가요? 이걸 시부렁거렸습니다. 자, 이런 이재명과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비교해 보면은 이 그릇 차이, 세계관의 차이, 그리고 이스라엘과 대한민국 사법부의 차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우선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이죠. 4월 10일 옛날 트위터인 X에다가 이스라엘 방위군 병사들이 팔레스타인 아이를 고문한 뒤 건물에서 떨어뜨렸다 라고 하는 글과 영상을 공유하면서 이거는 JVNIO, 이거 뭐라고 읽어야 되나? JVNIO라고 읽어야 되나? 라고 하는 사람이, 이거 이제 팔레스타인 사람인데 크리에이터예요. 이렇게 유튜브 같은 거 만드는 사람인데, 그가 IDF는 이스라엘 디펜스 포시스, 이스라엘 방위군, 이스라엘 국군입니다. 이스라엘군 병사들이 팔레스타인 어린이를 고문하고 지붕에서 던졌다. 그들 스스로를 가장 도덕적인 군대라고 부른다. 이렇게 하면서 동영상을 띄웠는데, 이거를 자기의 X에 올리면서 이 대통령이 이게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 알아봐야겠다라 그랬습니다. 이 동영상에는요, 한 건물 옥상에서 병사로 보이는 사람 3명이 발로 사람을 밀어서 떨어뜨린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이게 어린이인지 어린이가 아닌지 좀 헷갈리는데, 어린이라고 하도 좋고요. 자, 근데 이 영상이 뭐냐? 이번에 있었던 게 아니고 2년 전에 있었다는 겁니다. 2024년 9월 20일 팔레스타인 의사이자 활동가인 무스타파 바르구티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이에요. 올렸던 거예요, X에. 그러면서 그는 이 영상을 올리면서 이스라엘 군인들이 카바티아 지역에서 팔레스타인 3명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 모욕했다. 그들은 야만적인 방법으로 높은 건물에서 시신을 바닥으로 던졌다. 이렇게 썼었습니다. 카바티아는 팔레스타인 서한 지구의 예닌주에 있는 도시입니다. 예. 요르단강이 요르단강 서쪽이 지금 이스라엘이 점령하고 있죠. 그 서쪽 끝에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수도죠. 저는 거기를 2번인가 가봤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는 쪽은, 이스라엘인 사는 쪽은 조금 깨끗한데 저쪽으로 가보면 정신이 없어요. 막 지나가면 돈 달라고 그러고 좀 불안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안 가는 게 좋죠. 거기서 활동하는 팔레스타인 의사가 올렸던 영상이 24년 9월 달에 올렸던 건데 같은 영상이에요. 그리고 이게 AP통신이 이걸 보도한 적이 있어요. 24년 9월 19일 바로 이 지역, 카바티아 지역이죠. 이 지역에서 이스라엘군이 대규모 작전을 벌였고 주택 건물 옥상에서 이미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팔레스타인 시신 4구를 발로 밀어 건물 아래로 떨어뜨렸다라고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이미 사망. 그럼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옥상에 왜 올라가 있었을까요? 이거는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이 무장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무장을 했다면 저격수하기 위해서 들어간 겁니다. 24년이면은 이제 가자 지구에서 하마스가 일어나서 격렬하게 이스라엘하고 싸울 때고 또 요르단강 서항에서 동조하는 세력들이 일어났을 때죠. 이스라엘 소탕 작전할 때인데 AP통신이 그래도 기자들이 객관적이죠. 이미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팔레스타인 시신 3구를 이스라엘 병사들이 발로 차서 건물 아래에 떨어뜨렸다. 이거를 보도를 했었고 그거를 팔레스타인 의사가 야만적인 방법으로 시신을 던졌다라고 올렸던 거를 이게 빙빙 돌아서 2년이 지나서 JVNIO라고 하는 친구가 이스라엘 군인들이 팔레스타인 아동을 고문한 뒤 지붕에서 떨어뜨리고 있다. 진행형이네. 그러면서 이걸 올렸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걸 자기 X에 떡 올리고 좀 알아봐야 되겠다 그랬습니다.
제가 현역 기자를 할 때 저는 뭐 탐사 보도를 많이 해서 그런지 좀 제보를 많이 받는 기자였어요. 제보 중에 믿을 만한 것인지 아닌지 제가 묻죠. 되게 제 묻는 방법은 간단해요.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육가원칙. 자, 이런 게 돌아다닌다. 그러면 언제, 어디서가 안 나오면 일단 잘 안 믿어요. 누가? 이스라엘 군대가? 왜? 누구를? 왜? 이게 설명이 돼야 되죠. 설명이 아니고 쭉 언제, 어디서가 안 나오면요. 사실이 안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지 않고 마구 쓰다 보니까 지금 대한민국 언론들이 개똥이 돼 있는데 그 언론도 아닌 허접한 거를 이재명 대통령이, 물론 그 밑에 있는 부하들이 했겠지. 운동권 애들. 요거 가지고 선동하려고. 근데 이걸 이재명이가 어떻게 자기 X에 떠 올리라 그래요? 참 한심하죠. 근데 해수부 공무원이 북한 땅으로 가서 바다에서 총을 맞아 죽임을 당하고 그런 상태에서 그들이 연유, 휘발유를 붓고 시신을 태웠습니다. 그걸 우리가 다 보고 있었죠. 야시장비로. 그때 문재인은 아무 짓도 안 했습니다. 아니, 팔레스타인 어린이가 고문당해서 죽어서 시신이 험악하게 대하는 거는 안타까워서 이재명은 올리는데 문재인이나 이재명은 똑같다고 보면 대한민국 국민이 살해되고 시신이 불태워지는데 찍소리도 안 하는 게 문재인이고 거들지도 않은 게 이재명입니다. 저는 굉장히 분노해 이 사건에 가지고. 천안함 때 우리 한국군 병사들이 이렇게 죽었는데 그거 북한이 왜 사과하라 그러니까 사과 부탁 북한이 하면 하냐고 라고 했던 게 이재명이에요. 그러면서 4.3 사건, 4.3 사건에는요, 뭐 인민유격대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고 하는데 인민유격대에 의해서 피살된 진짜 선량한 우파적이라 그럴까요? 그런 국민만도 1,700명이 넘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죽임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도 안 하면서 인민유격대 쪽에 섰던 사람들 죽임에 대해서는 국가폭력이라고 했던 게 대한민국 대통령 이재명입니다. 좀 얼빠진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이 사건에 이번에 이거 이스라엘 이권도 참 웃기잖아요. 어떻게 이런 것만 찾아내서 그걸 믿고 싶어서 이런 걸 X에 올리고 국민을 선동하려고 하니까 대통령이. 참 한심해요. 이북한테 찍소리도 못해요. 이재명이 저러는 거나 정동영 씨가 북한하고 내통하려고 길을 쓰는 거나 안규백 국방장관이 경계병력 6천으로 줄이겠다. KMPR 킬체인, KAMD, 그 다음에 한국공군의 스텔스 능력 강화, 우리 육군의 기동성 강화, 이거 없이 경계병만 줄이는 거는 이건 노무현도 하지 않았던 계획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들이 다 노동당 이중대로 보이는 거예요. 자, 이재명 대통령이 현재 자기 재판 5개 받고 있었죠. 대통령 되면서 다 중단시켰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나쁜 사람이라고 칩시다. 근데 이 사람이 현재 3개의 재판을 받고 있었어요. 뭐였더라, 이스라엘 거서 대충 봤는데, 어쨌든 재판을 3개 받고 있었습니다. 2019년 사기 뇌물 배임 혐의로 3건이 기소돼, 현직 총리로서는 처음으로 부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지금 이란과의 싸움을 하면서 이 재판이 중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4월 7일 날 미국과 이스라엘이 같이 이제 이란과 시스파이어, 발사 중지, 교전 중지도 아닌 것 같아. 서로 발사를 중지하는 거죠. 시스파이어, 사격 중지. 시스파이어 하니까 2주간 하니까 국가 비상사태를 해제됐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스라엘 사법부가 네타냐후 재판을 재개한다고 발표했고 12일 날, 내일 모레네요. 재판정에 나와라 그랬습니다. 그것도 대법원도 아니고 지방법원도 아니고 예루살렘 지방법원이 네타냐후 총리의 부패 혐의 재판을 재개할 예정이다. 사법 시스템 업무를 재개한다. 일요일 12일 이스라엘은 우리랑 다른 달력을 씁니다. 걔네는 유태인 달력을 쓰죠. 일요일 피고인 측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네타냐후가 피고죠. 그 증인신문한다. 언론유착 관련 의혹 2건 편의 제공 대가로 26만 달러를 수수했다. 또 방산비리 의혹으로 이거는 불충분으로 종결됐고 언론유착 관련으로 2건이 있고 편의 제공 대가로 억만장자로부터 26만 달러 땄다. 이런 혐의.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혐의는요. 지금 사람들이 다 잊어먹었는데 저도 좀 봐야 되겠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건 대법원에서 원심 파기가 나왔던 거. 이것도 세워놨죠. 이게 유죄가 나왔으면 이재명 대통령 안 되는 건데 저게 엉망진창이 돼버렸고. 위증교사 혐의. 대장동 백교동 미래 신도시 개발 의혹 및 성남FC 후원금 사건 3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자, 이 대북송금 사건에서 이 민주당 이화영 그쪽 계열에서 연어 파티 많이 얘기했는데, 현재 연어 티가 연어를 갖고 와서 막 회처럼 먹은 게 아니고, 여기 편의점 가게 되면은 도시락에 연어 초밥이 있는 거 있죠. 뭐 그거란 얘기도 있어요. 그거를 연어 파티라고 했으면 이게 전형적인 빨갱이들의 수법입니다. 부풀려서 뻥치고. 참 문제 있습니다. 또 하나가 법인카드 사적 유용. 요거는 이미 관련 사람들이 다 유죄가 나왔고, 김혜경 씨도 지금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와야 되는데 왜 안 나오지? 재판이 연기됐나? 이미 지난 것 같은데 왜 안 나왔지? 이재명도 사적 유용 의혹. 이거 다 세웠어요. 이스라엘을 비난하려면은 당신도 재판 받으라고. 테헤란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이 민주항쟁할 때 광주 항쟁은 떠올리고 제주 4.3 항쟁은 정당하다고 하면서 테헤란 민주항쟁에 입도 뻥긋 안 한 게 이재명 아닙니까? 참 비겁하고 그릇이 작다. 이만해. 종지. 간장 종지만한 그릇. 그리고 운동권 치고도 상당히 얼치기잖아요. 뭐 지금은 좀 문제가 있긴 하지만 제 주변 친구들 중에 운동권 있습니다. 그 친구들 이렇게 그릇 작지 않아요. 그리고 함부로 얘기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많은 실수를 해봤으니까. 근데 참 얼치기고 그릇이 작다. 이렇게 봅니다. 이재명의 비극이고, 그런 대통령을 모시고 이번 지방선거가 다가오는데 지방선거에서 보수가 또 참패해야 되나요? 그것도 비극입니다. 감사합니다.